다들 효과가 좋아가지고 모발 이식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거의 12회 정도를 받았어요. 지금 동시간대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300분이 넘어요. 이거는 거의 탈모 약급인 거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이게 뭔지 아세요? 주사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주사기인데 탈모 치료에 주사기를 이용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탈모하는데 주사기를 쓴다고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주사 치료 얘기를 하냐면 구독자가 지금 5,000명이 넘었어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참 올려도 200~300명밖에 조회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고민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는 막 올리기만 하면 막 2~3,000명씩 봐주시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가 사실 모발 이식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모발 이식은 이 후두 모낭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뽑은 자리에서 모발이 다시 안 자라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수술이기도 하고, 모발 이식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또 병원도 그런 환자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모발 이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5가지 탈모 예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먹는 탈모약, 바르는 탈모약, 영양제, 식습관. 오늘은 5,000명 기념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5번째 주사 치료에 대한 거를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전사 군의관 출신이잖아요. 지금은 예비역 대위인데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탈모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린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쓸 건지, K2면 K2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사 치료, 모발 이식 하기 전에 가장 강력하다는데 도대체 주사 치료로 뭘 주사할 건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낱낱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후기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런 환자분에 속한다면 진짜 모발 이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병원에 호구 잡히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주사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사 치료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2가지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PRP,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불리는 이 주사 치료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게 다 평정하지 않았나, 보톡스 두피 치료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제 PRP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영어로는 Platelet Rich Plasma라고, 거기에 이제 앞글자 따서 PRP 이런 건데요. 자기 피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뽑아요. 되게 많은 양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라는 거를 돌리거든요. 혈구, 혈장 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실제 거기 성장 인자들도 있고 신호 인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줄기세포들도 나와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층을 분리해가지고 머리에 주사를 해주는 거죠. 원심 분리기의 성능에 따라서 줄기세포까지 나오면 줄기세포 치료라고 부르고요. 성장 인자 정도까지만 분리가 되면 PRP라고 불리게 되는데, 개념은 내 피를 뽑아서 거기에 필요한 성분을 분류해가지고 주사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 피를 이용하는 거니까 면역 거부 반응이라던가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해서 단점은 정말 명확해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내가 그 전날 잠을 잘 잤냐 못 잤냐 이런 컨디션에 따라도 분류될 수 있는 줄기세포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내 피를 많은 양을 뽑아야 되고,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진 않아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진 않아요. 2번째는 되게 재밌는 치료예요. 보톡스를 갖다가 두피에 주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보톡스는 얼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저도 이제 요 이마 미간 쪽에는 거의 주기적으로 맞거든요. 왜 맞는지 아세요? 주름 안 져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톡스가 톡신이에요. 독소인데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더 이상 수축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완시켜버리니까, 전 지금 이게 눈썹 올려도 주름이 안 지잖아요. 그렇게 얘가 마비가 된 거예요, 이 근육이. 그래서 원래 이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완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주름 개선? 이럴 때 이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탈모 치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 보톡스는 신경과 신경 사이에 이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을 막다 보니까 주름 개선이라든가 사각턱 이런 교정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액시증이라든가 뭐 다한증 이런 치료에도 또 많이 써요. 겨드랑이라든가 두피에도 또 땀이 많은 분들한테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보톡스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탈모 쪽에는 거의 없었는데 아름아름 이렇게 써오다가 최근에 의학 저널 펌메드라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거기에 논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진료실에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자꾸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톡스가 이제 탈모 치료에 어떤 기전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2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보톡스를 근육에 놓게 되면 이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혈관이 확장이 돼요. 압력으로 막 짓누르고 있으면은 혈관들도 막 이렇게 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 누르던 압력이 사라져 버리면 혈관들이 좀 널널해지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산소 환경이
환경에서는 남성 호르몬에서 탈모의 원인인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가 늘어나는 환경이 돼요. 저산소에서는. 보톡스를 줌으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가 풍부한 환경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DHT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탈모에는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사우나 가면 뭔가 혈액순환이 되면서 막 나른해지고 막 몸에 피가 도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보톡스를 해주게 되면 두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니까 탈모를 개선한다. 이런 원리로 이제 보톡스를 탈모 치료에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 이제 밝혀짐으로 인해서 더 각광을 받게 된 계기가 됐는데, 남성 호르몬이라던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TGF 베타라는 염증 인자들을 막 만들어내서 모낭들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퇴화돼가지고 민머리가 되는 탈모 과정이 있거든요.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되면 이 TGF 베타, 이 염증 인자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 정말 탈모에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탈모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씀으로 인해서 아까 DHT를 줄여준다 그랬죠? 또 이제 염증 인자, 실질적으로 모낭을 위축시킬 수 있는 염증 인자를 낮추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가 효과가 좋은 거예요. PRP에 비해서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한 편인데도 굉장히 탈모에 직접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쓰고 있고 저도 맞아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확실히 좋아요. 진료실에 쓰기에 된 계기가, 저는 제가 탈모 환자잖아요. 지금 탈모약도 14년째 복용하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저한테 먼저 해봐요. 이 논문이 나온 게 2010년부터 나오긴 했지만 2020년도에 근거가 명확한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탈모 환자여도 근거도 없는 걸 저한테 하기는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못하다가 2020년도에 이 논문을 보고 이제는 좀 해봐도 되겠다 해서 친구한테 제가 앰플 사다가 이거 나한테 좀 해줘 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저한테 해보니까 확실히 탈모약을 복용을 했을 때 조금 정체돼 있던 제 모발들이 훨씬 더 굵어지고 풍성해지는 걸 좀 느껴가지고 이거 좋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이 탈모 환자분들이거든요. 장인어른이랑 저희 아버지한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주변에 실험 참여자를 모집해서 또 해봤더니 다들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거는 확실하다, 이건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지금 해드린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정말 다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진짜 높은 시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냥 해봤더니 좋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있고, 실제로 제가 2020년도에 논문을 보고 저한테 처음으로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논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환자분들도 조금 더 믿음이 갈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외국 케이스들이 많은데 강북대학교 피부과 박병철 교수님 연구팀에서 나온 연구예요. 18명의 환자를 가지고 보톡스 30유닛을 한 달 간격으로 총 6회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위 면적당 7개의 모발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탈모 약급인 거예요. 탈모 약 만큼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던 거고, 이 연구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그 TGF 베타 1이라는 염증 인자를 좀 낮췄다라는 결과를 밝힌 논문인 거죠. 또 하나는 프로페시아랑 보톡스 단독 치료, 그리고 병합했을 때 치료, 요거를 한번 비교한 논문이 있어요. 보통 이제 보톡스 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환자 수를 실험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무려 63명이나 연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진행해서 결과를 낸 논문인데, 63명에게 보톡스 100유닛을 3개월 간격으로 총 4회 1년을 치료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톡스 단독 치료군에서는 73.3%의 개선율을 보였어요. 프로페시아랑 같이 썼을 때는 84.4%, 보톡스 단독으로만 해도 73% 정도의 치료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듬, 가려움증, 피지 분비, 이게 사실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들이에요. 그 지루성 두피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탈모인이라면 보톡스 치료는 빼놓을 수 없는 치료가 된 거죠. 주사 치료로 탈모 치료가 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가늘어진 분들이에요. 근데 아예 민머리가 돼서 모낭이 다 밀려있다, 특히나 뭐 M자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쉽게 산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산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이제 불태워가지고 아예 다 민둥산 있죠? 네, 완전 그냥 텅텅 비어있는. 그쵸. 그런 데는 당연히 뭐 봄이 오고 가을이 온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는 거고. 그게 모발이신가요? 그쵸, 그게 모발이식인 거죠. 예를 들어 가을이 지나서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앙상해진 그런 산들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한 이제 잎사귀가 나면서 풍성해지잖아요. 그건 이제 앙상해진 거기 때문에 주사 치료로 영양 공급해주고 이렇게 계절이 또 바뀌고 하면은 다시 이제 꽉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사 치료의 핵심인 거예요. 모발이 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톡스 치료를 해서 염증을 낮춰주고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모발들이 풍성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탈모 치료 무기에 대한 K2 설명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럼 보톡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너무 자주 맞으면 보톡스도 치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를 받는 거를 가장 권장할 수 있겠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보톡스는 아무 피부과나 병원에 가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피디님. 제가 다 안내 드릴 건데 이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보톡스는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저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아는 의사 선생님이 많진 않아요. 의사들은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내가 아는 치료만 하다 보니까 보톡스 치료를 막상 맞으려고 하면 맞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톡스 치료를 두피 치료에도 실제로 이용하는 곳이 있는지 좀 잘 찾아보시고 못 찾겠다 그러면 한번 압구정에 오셨을 때 저희 병원에 들리시면 보톡스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지 판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맞는 곳까지 알아냈다. 보통 권해드릴 수 있는 치료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6번 정도를 저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총 12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디님 또 욕심낸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6번 정도를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꽤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 탈모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모발이 굵어지고 나면 유지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6번 정도면 경과를 보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탈모약을 먹고 바르고 영양이라던가 식습관 이런 개선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6번 맞고 네. 좀 괜찮아지거나 하면 나중에 또 머리가 얇아지면 네. 그때 또 다시 맞아도 되나요? 그때 또 맞아도 되죠. 근데 이제 가급적 저는 환자분들한테 좋아지고 나서 졸업을 시켜드리면 다시 오지 말라고, 2번 보지 말자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요? 또 아프잖아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동시간대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300분이 넘어요. 그래서 또 오시면 자리가 없어요.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보톡스 지금 단점이 없어요? 단점 있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너무 아파요. 보톡스가 좀 입자가 크다 보니까 주사하면 좀 아파요. 피디님, 이게 실제 보톡스 치료에 쓰는 주사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사기보다 바늘이 엄청 얇아요. 가장 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톡스가 입자가 크다 보니까 좀 아픈 걸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해가지고 가장 얇은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를 하다 보니 사실 아프긴 해도 참을 정도는 돼요.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다. 저도 맞아보니까. 아픔을 10으로 치면 몇 정도예요? 한 7? 아픈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은 의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주사 치료만 하면은 저는 이제 거의 12회 정도를 받았어요. 이 보톡스 치료를. 근데 괜찮다. 좋아지는 머리 상태를 보고 있자면 그 정도 통증은 참을 수 있다. 총 주사 맞으면 몇 방을 맞아요? 한 30방? 진짜요? 네. 왜냐면 이게 두피 전체에 좀 모발이 얇아져 있는 그 부분은 다 이제 주사를 해서 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을 맞게 되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이렇게 오늘 보톡스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사 치료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기도 하고 병원에 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만약에 주사 치료가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주사를 받으면 모발 이식을 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안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좀 치료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사 치료도 여러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사 치료만으로 뭔가 탈모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전장 나갈 때도 총으로만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칼도 쓰고 대포도 쓰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잘 활용해야 되듯이 탈모 치료도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영양도 잘 보충해주고 영양제도 잘 먹고 그거에 더해서 좀 더 강력한 주사 치료를 같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